한국인들이 정말 많이 틀리는 영어 10가지를 이 영상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쏘쏘. 이 쏘쏘는 한국인만 쓰는 영어예요. 쏘쏘는 영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원래 언어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 되거든요. 근데 더 이상 쓰지 않는 말은 말이라고 할 수 없어요. 원래 우리나라 말도 사람들이 쓰는 말이 되고 안 쓰는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신조어가 생겨나고 어떤 말들은 퇴화되어 더 이상 쓰지 않는 말들은 더 이상 쓰지 않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쏘쏘는 한국인만 쓰고 있어요. 이거는 잘못 배운 영어예요. 쏘쏘는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누가 How are you 했을 때 그저 그래라고 굳이 말씀하실 거면 I'm okay 하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좀 문화 차이가 있어요. 외국에서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긍정적인 언어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저 그렇다는 걸 이제 솔직하게 말하는 게 우리 한국인의 정서거든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저 그래는 okay 하시면 되는데 그냥 I'm good 하세요. 그저 그렇다고 굳이 말할 필요 없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도 mood는 기분이에요. 무드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무드 등 때문인 것 같은데요. 무드 등이 콩글리시예요. 무드는 기분을 말해요. 그래서 뭐 땡긴다는 말씀하실 때는 I'm in the mood for coffee. 나 커피 땡겨. I'm in the mood for ice cream. 아이스크림 땡겨. I'm in the mood to do some work. 일을 할 기분이야. 이게 하고 싶은 게 땡겨. 그래서 mood는 기분을 말합니다. She is in a good mood. 걔 기분 좋아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mood는 기분이고 분위기가 아니라는 걸 좀 주의해 주세요. 분위기는 영어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대기를 뜻하는 atmosphere. atmosphere. 이게 그 분위기를 말하고요. 좀 더 카페 같은 우아한 공간을 갔을 때 그런 분위기는 ambiance라는 프랑스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좀 더 고급져요. ambiance.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한국인말 쓰는 잘못된 말이 있는데, 그거는 캐리어입니다. 캐리어는 여행 가방이 아니에요. carrier는 나중에 현지에서 살게 되신다면은 이게 수송이라는 의미고요. 옮긴다는 거. 그리고 carry가 갖고 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carrier는 통신사를 말합니다. What's your carrier? 이렇게 질문 굳이 하진 않긴 않은데, 저기 carrier는 통신사를 말해요. 이 핸드폰이 짊어지고 가고 있는 그런 통신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행 가방, 바퀴 달린 여행 가방은 그럼 뭘까요? 그거는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suitcase. 이것만으로도 될 거예요. suitcase. 그리고 공항에 가신다면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luggage. luggage가 여행 가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은 suitcase를 아마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이 쓸 거예요. 참고로 영어는 37개국에서 쓴다고 기억하고 있는데요. 아주 다양한 나라에서 쓰기 때문에 이런 일반 명사들은 나라마다 다르게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불이라던가 너무 다양해가지고 좀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등등등 그런 일반 명사는 나라마다 다르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크게는 영국 영어, 미국 영어로 다르지만 이거는 정말 나라마다 다르답니다. 호주 영어도 따로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텐션인데요. 텐션은 에너제틱하다 이런 의미로 쓰시는 것 같은데, 텐션은 긴장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줄이 이렇게 팽팽하잖아요. 그렇게 팽팽하면은 그 텐션이 되게 팽팽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텐션은 긴장인 거지 에너제틱하다 기분이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텐션이 높다라는 말을 굳이 영어로 하신다면은 그건 우리 한국 문화거든요. 한국 정서니까 말을 하면 좀 이상해요. 근데 굳이 하신다면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I'm full of go. 영어에서 go는 energy의 뜻으로 쓰이거든요. I'm full of go today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되게 텐션 높아. I'm full of go. 이거는 영어책 go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기분이 좋다는 말씀 하실 거면 I'm in good spirits. I'm in good spirits. spirit도 energy예요. I'm in good spirits가 기분이 좋다, 텐션이 높다는 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I'm in high spirits도 좋은 말이고요. 영어권 문화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이 문화의 특징이에요. 자, 근데 사실 이게 참 중요한 거기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말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불행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한국인의 불행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언어 습관이 정말 큰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나라를 가보시더라도, 동남아를 가보시더라도 그 나라 사람들은 참 친절하고 지나간 사람이 웃고 이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되게 웃지도 않고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친절을 찾기가 참 쉽지가 않고, 우리나라에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얼마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을 예쁘게 안 하고 이렇게 좀 험하게 했으면은 말을 예쁜 사람이 좋다고 말을 할까요? 보통 잘 없는 것들을 사람들이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금 긍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우시면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영어도
이거는 제가 좀 이 영상의 끝부분에서 이거 일반적으로 어떤 것들을 조심하시면 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넘어가시면 다섯 번째로는 굿즈. 굿즈는 경제학에서 goods and services라고 하는데요. 재화를 영어로 goods and services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연예인 굿즈라던가 뭐 카페 굿즈라던가 뭐 그런 굿즈는 굿즈로 영어로 하지 않아요. 그거는 merch라고 합니다. merch. 이거는 merchandise의 줄임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I bought BTS merch, I bought Blackpink merch라고 하면 거기에 merchandise, 굿즈를 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이거 제가 뭐 굉장히 구독자가 많은 한국인 유튜버를 보다가 그분이 이렇게 좀 짧은 영어로 어디 가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자꾸 famous라고 하세요. famous 아니에요. famous가 있고 popular가 있는데 famous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면은 famous이고요. 근데 popular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외국의 식당에 가서 여기 왜 이렇게 인기 많아? 라고 물어보실 거면 why is this place so popular? 라고 해야 돼요. Why is this place so famous? 라고 하면 이상해요. 그거는 그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이 영어에는 동의어가 있는데 그 동의어마다 어울리는 문맥과 상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영어 단어는 이 한국어 단어다라고 외우시면은 영어를 못하게 돼요. 왜냐면 그 한국어 단어더라도 다양한 단어가 있고 각 단어마다 쓰이는 상황과 문맥이 따로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인정하다라는 말만 하더라도 서너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뭐 recognize, redeem, 뭐 appreciate, accept 등등이 있는데요. 이거는 각각 상황이 따로 있는 거라서 바꿔 쓸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They are not interchangeable. So you have to pick the right word for right situation. 그 상황에 맞는 단어를 골라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단어를 외우는 거는 정말 바보짓이에요. 이게 당장 점수를 올리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은 그 이후에는 정말 영어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시 영어대로 하지 마세요. 아마 이 영상이 10년 이상 있는다면은 10년 뒤에는 입시 체계가 붕괴될 거거든요. 우리 인구도 문제고 또 이게 또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효용을 잃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야만 됩니다. 자, 그렇고요. famous와 popular 주의하시고 그리고 일곱 번째로 가시면 학원을 보통 사람들이 아카데미나 인스티튜트이라고 하시는데요. academy, institute 이런 거는 정말 큰 기관을 말해요. 예를 들어 제가 다닌 대학교가 RMIT인데요. MIT에서 여기 I가 institute이거든요. 그렇게 대학교 같은 큰 기관을 institute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군사학교에 간다면 뭐 military academy라고 하는데 그거 대학교잖아요. 그런 큰 기관을 academy라고 합니다. academy라는 말은 학원이라는 말과는 정말 안 어울려요. 학원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이고 보통 동네에 있는 작은 학원인 거잖아요. 그런 학원은 그냥 학원이라고 합니다. HAGWON 학원. 이거는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예요. 우리가 김치를 김치라고 하는 것처럼 김밥을 뭐라고 해요? 뭐 rice rolled with 뭐 seaweed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김밥은 김밥. 비빔밥을 뭐라고 해요? 비빔밥을 이렇게 설명하네요. 비빔밥은 그냥 비빔밥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학원은 그냥 학원입니다. 이거는 아카데미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덟 번째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영어 같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콩글리시고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뭐 우리나라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화이팅인데요. 화이팅은 한국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 문화인 거고 영어로 파이팅은 이거 사운드라는 말이 또 되게 이상한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한국인들이 많이 쓰니까 이거는 힘내라는 말로 쓰는 한국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건 엑스트라인데 자,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한국어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영어 표현은 it depends. 그거야 상황에 따라 다르지. it depends. 상황, 사람에 따라 다르다. it depends on people. it depends on situations 라고 하시면 그게 케바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점포 by 점포라는 말도 it depends on the branches. 점포는 영어로 나뭇가지를 branch라고 하거든요. 왜 나무라는 게 있으면 branch. 그래가지고 it depends on the branches라고 하면 점포 by 점포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9번으로 넘어가면 이불은 블랭킷이 아니에요. 블랭킷은 그 비행기 타시면 그 승무원이 주는 그런 담요를 말합니다. 솜이 없는 그런 담요는 블랭킷이고요. 이불 이거야말로 나라마다 다른 건데요. 영국에는 duvet 라고 하고 미국은 comforter라고 하고요. 그리고 호주에 살고 계신다면 호주는 nuna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 쇼핑하러 가셨을 때 그런 침구류라는 말은 beddings라고 해요. bed가 침대잖아요. beddings가 침구류라는 분류예요. 자, 그러면 10번으로 가면요. 왜 마트, 이게 영어인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마트라는 단어 안 쓰고요. 그게 있기는 있지만은 요즘은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 지역적인 말이어가지고 제 기억에 그게 독일어였다고 들었었는데 마트는 아니고 왜 우리 시장을 마켓
이라고 하거든요. 시작은 market. 근데 그 market에 진화한 거, 굉장히 세련되게 진화한 게 supermarket이잖아요. 그래서 supermarket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트입니다. 뭐 이마트니 코스코니 그런 것들, 그건 슈퍼마켓. 그런데 현재 사신다면은 그 마트 이름을 말합니다. 왜 우리가 이마트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트레이드스 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we go to the Costco, we go to IKEA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주는 Woolworths거든요. We go to Woolworths. I need to drop by Woolworths. 나 저기 Woolworths에 좀 들려야 돼라고 말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가시면은 컨텐츠인데요. 컨텐츠는 완전 이거 좀 고쳐드리고 싶은 콩글리시예요. 이 컨텐츠라고 발음하면 이게 한국어로 발음하기가 좀 쉽거든요. 그래서 츠라고 하는데 그 츠 이렇게 복수로 쓰시면은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그게 아닙니다. 왜 컨텐츠 크리에이터, 저도 하나의 컨텐츠 크리에이터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영상은 영어로 이름절의 강세를 주시고 끝에 s가 없어요. 그래서 컨텐츠, 이게 바로 이런 컨텐트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또 내용물 알맹이를 컨텐트라고 합니다. 근데 컨텐트라는 단어는 한국어에 없는 단어이기도 아니 이게 강세가 달라지면 컨텐트라고 하면 그건 한국어에 없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영적인 만족을 느낀다라는 말인데 당신 지금 가족이 있어서 행복하다던가 당신의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던가 내일 죽어도 후회 없을 만큼 그렇게 만족하신다면은 컨텐먼트의 레벨이 되게 높으신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만족도 뭐 돈이 많거나 뭐 맛있는 걸 먹었거나 뭐 비싼 차를 타거나 해서 느끼는 만족은 satisfaction이거든요. 그런 세속적인 만족은 satisfaction인데 이거는 행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잠깐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거지 진정한 행복은 contentment입니다. 한국인의 contentment는 굉장히 낮아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빈자들의 contentment 레벨이 높고 부자들의 contentment 레벨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해지려면은 이 부자라는 개념을 배우셔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이번에 쓴 부자의 110가지 생각하는 법으로 설명해 놓았어요. 계속 제가 부자 강의로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컨텐츠 이거는 콩글리시고요. 영어로 하실 때는 content. 이거 미국 발음이요. content. 그리고 영국 발음은 o는 그냥 o로 발음이에요. content라고 하시는 게 우리가 보시는 이런 영상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수를 하는 이유는 한국 교육 시스템에서는 영어를 번역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입당했어요. 근데 언어는 번역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없어요. 언어는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거고 표현 방식이 다른 겁니다. 왜 한국인의 표현 방식과 일본인의 표현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둘은 사고 방식이 좀 다릅니다. 왜 한국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일단 돈부터 버는 거라고 하지만 일본인에게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왜 이거 안 합니까? 물어보면 돈을 왜 더 벌지? 이럽니다. 한국인은 집을 사야지라고 하는데 일본인들은 집 뭐하러 사? 뭐 필요하면 사는 거고 그냥 어쩔 사는 그런 거지. 이렇게 좀 개념이 다르잖아요. 우리 이웃 나라만도 그런데 우리나라 이렇게 좀 아시아와는 전혀 다른 그런 백인 사회와 한국인들의 그런 사고 방식이나 표현 방식이나 언어 이런 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언어는 번역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표현 방식이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날이 풀렸다라고 하는 것을 외국에서는 다르게 표현하고 아예 문장이 다르거든요. 지금 나이가 좀 있으신데 근데 영어를 어렵게 느끼신다면은 이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거를 이해하시고 그거를 인정하시고 배움에 임해보세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번역하려고 하시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굉장히 다양한 한국인들을 가르쳐 보았잖아요. 그런데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빨리 습득하시는 분들은 그냥 감으로 습득하시는 분들이세요. 하시는 분들. 근데 제가 막 일일이 설명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분들은 그분들이 정말 영어를 평생 공부라고 여기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가시면은 죽을 때까지 영어를 못하게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방향을 바꾸세요. 하구나. 이렇게 표현 방식이 다른 거구나 하고 그대로 직감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직감의 의미는, 직관의 의미는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눈치로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여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표현 방식을 배울 수 있는 게 그런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거, 표현 방식을 배우는 것이 바로 소통할 수 있는 영어를 배우는 길입니다. 그 소통할 수 있는 영어를 배우시라고 제가 한 3, 4년 전에 이 영어책을 출간해가지고 우리 한국인의 영어를 깨우쳐드리고 있잖아요. 이 책을 읽으시고 영어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영어책은 지금 개정 3세인데 제가 사실 3세긴 3세인데 쇠마다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 벌써 7번째 개정이고 그렇거든요.
이제 이 영어책 정말 표지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대로 어떻게 좀 전시하고 싶을 정도로 예쁜 책인데 이 영어책을 읽으시고 영어를 습득하셔서 더 나은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새로운 사고방식을 배운다는 것은 인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앞으로는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선 불행했지만 호주에서 행복했거든요. 이거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응원해요.